안녕하십니까. 한국형 특수 탁구 라켓을 개발한 유시대가 오늘도 씩씩하게 여러분들의 만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탁구의 묘미를 즐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는 탁구 라켓, 기존 쉐이크핸드, 펜, 홀, 중펜, 이와 더불어 제가 개발한 한국형 특수 라켓, 영어로는 스틱 타입, 한국말로는 꺾기 타입, 이렇게 특수하게 만들어진 이 라켓으로 어떻게 탁구를 치겠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걸 잡고서 이 회전력이 강하게 내리시면은 회전 속도와 타력이 더 우수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쟁점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1차는 이 탁구 면, 브레이드, 러버 면 중에서 상부, 중부, 하부 이 세 면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몰라서 모르는 척 하면서 지나간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는 탁구 치는 데 있어서의 심리적인 현상, 여러분들이 고수를 만나면 자연히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해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더 많고, 내 실력은 왜 저 고수보다 한참이나 뒤질까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조 현상을 일으키는 이러한 분야가 어떻게 심리적인 작동을 일으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권투 장갑도 어느 부분으로 때르냐, 주먹도 정권이냐, 당도냐, 당권이냐, 수권이냐, 이와 같이 좀 틀리듯이 우리 상대의 권투로 어느 부분을 때리느냐, 또 이것도 틀리고, 얼굴에 머리 부분이냐, 코 부분이냐, 뺨 부분이냐, 턱 부분이냐, 권투하다 턱이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거는 이 턱을 주로 때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훅구, 배를 갖다 어파카트로 턱을 치는 것도 있고,
스트레이트로 가슴을 치는 경우도 있고, 옆으로 돌려서 겨드랑이 쪽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처럼 턱구원투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듯이 그에 따라서 얻어맞는 사람의 강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타나듯이 이 탁구 라켓의 면에 대한 부분이 원투 글러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초 때는 가운데로만 때리는데 이 가운데로만 때려가지고는 똑같은 현상밖에 안 나고 잠시 후에 알려드릴 탁구 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면서 탁구 상부 고급 기술로 넘어가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격의 목표와 공격의 위치와 공격의 방향을 잡아야 거기에 따라서 타구력이 틀려진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시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트 앞에 살짝 떨어지는 걸 세게 쳐봐야 그 볼은 위로 휙 날아가던가 테이블 밖으로 떨어져 실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살살 오는 드라이브를 걸어서 오는 볼을 세게 쳐봐야 멀리 공중으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라켓 타구점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보다도 알고 있는 것이 100배 실력을 키우는데 멀쩡한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타구점에서 상부, 중부, 하부 1, 2, 3은 좌중 1, 2, 3은 상부의 좌중 우측 중부는 4, 5, 6은 중부의 좌우 중우 7, 8, 9는 하부의 좌중우 이렇게 부분이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탁구를 칠 때 어느 부분으로 치느냐를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면 좋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상부로 칠 때는 아무래도 힘이 약하게 받기 때문에 상부에서는 네트 플레이, 짧게 네트 앞으로 떨어지는 그런 볼에 대해서 1, 2, 3 좌중으로 회전을 걸든 밑회전을 걸든 그렇게 해서 살짝 넘기는 방법을 취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트 가까이에 살짝 넘어오는 곳을 칠 때는 주로 이 상부로
해가지고 회전을 해서 넘기든 직구를 해서 살짝 넘기든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4, 5, 6번 중부, 좌중우 이 부분을 좌로 할 것이냐 우로 할 것이냐 중으로 때릴 것이냐 그러면 직구를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조건 가운데로 때리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 6번에 맞아가지고 내가 우측으로 때리려고 그러는데 좌측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 같은 것은 이 멀리 회전을 할 때, 또 스핀을 걸 때, 이 테이블 가운데로 툭 떨어지는 그 볼을 받아칠 때, 이 회전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카트볼을 안 넣고, 카트 안 넣고 직구로 서브를 넣을 때, 뭐 이런 다양한 정도로 이 4, 5, 6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중부에서는 4, 5, 6 중부에서는 드라이브를 스핀 드라이브를 걸 때 일로에서 주로 많이 걸고, 롱 드라이브 테이블 밖에서 롱 드라이브 할 때 이 부분을 주로 이 6번을 하느냐 5번을 하느냐 4번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회전 각도와 속도가 틀리고 어느 위치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으로 받느냐를 요걸 결정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부 거는 주로 의도적으로 맞히는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에 맞는 경우도 많고, 그게 맞추려다 보면 잡은 손가락에 맞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자기가 이 하부 부분은 손가락을 어떻게 집어넣으면서 하든가 안쪽으로 당기면서 하든가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안 맞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중심부를 갖다가 하고, 이 하부 부분은 주로 서브 할 때나 숏 서브, 짧게 서브 할 때, 짧게 카트 서브 할 때, 그때 뒤끝으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숏 드라이브, 테이블에 살짝 떨어지는 드라이브 걸은 볼이 튕겨져 나올 때 끝으로 이 하부한 부분으로 살짝 밀어서 넘기다든가, 아니면은 테이블 밖으로 떨어지는 걸 숏 드라이브로, 그러니까 이 이렇게 잡은 손을 위로 탁 이렇게 끌어올린다든가, 그러니까 이 끌어올릴 때 주로 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상식만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기술을 개발하는데 스스로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1, 2, 3, 4, 5, 6, 7, 8, 9의 라켓 면의 부분도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고서 무조건 5번 가운데로만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타법은 일정한 기술이 지나가면 쓸모가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탁구 기법에서도 수많은 알아야 될 사항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실력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한번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억만 하고 있어도 평상시에 연습할 때나 게임할 때 뭘 적용, 응용하게 되면은 상대보다도 훨씬 많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이트를 이 한국형 특수 라켓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공급하는 실력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제공하는 실력을 쌓아두고 익혀두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실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상대가 있을 때 상대의 오는 사람마다 개성이 틀리고 실력이 틀리고 성질이 틀리고 치는 수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리적인 현상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겨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경기 선수들의 모든 애로사항이자 난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어떻게 성사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속담에 가는 날이 장날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든 누굴 만나러 그 집에 들렸더니 장에 가고 없어 화탕 쳤다는 뜻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통신이 있습니까? 전차가 있습니까? 승용차가 있습니까? 깜깜한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그 친구가 집에 있겠지 하고 들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럴 때 이거 나 오늘 틀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장에 갔다 그러면 어디 가서 그 사람을 찾습니까? 집에 가봐야 허탕입니다. 그래서 장에 가는 날이 장날이다 그러면 허탕을 쳤다 이거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장에 간지도 모르고 장날인지도 모르고 갔으니 허탕이 쳤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근데 이게 요즘은 또 다른 뜻으로서 찾아간 날이 장날이라 그 사람을 만나고도 장날에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이것저것 먹을 것도 얻어먹고 뜻밖의 양말이나 무슨 특별한 선물을 또 얻게 돼서 장 볼 때 따라가는 선물도 행운으로 얻게 돼서 아주 복받은 날이다 이렇게 일컫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가는 날이 장날이다 그러면 오늘 기분 안 좋게 못 만나고 왔다 허탕쳤다 하는 의미도 되고 장날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행운의 즐거운 날이다 하는 두 가지 의미도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장날에도 두 가지 불행과 행운이 따르듯이 이 탁구도 상대의 실수나 나의 행운으로 인해서 점수를 따게 되는 것과 어떤 경우
어부지리로 득점과 연관된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장난에 허탕을 치거나 공짜 득점에 행운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서도 심리적으로 내 기술만으로도 이기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으로 이러한 상대의 실수를 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는 것이죠. 또한 계속 실점만 해가지고 상대와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우리가 흔한 말로 볼장 다 받고만 이래가지고 볼장 다 받다는 게 뭡니까? 장 보러 가가지고 장 볼 걸 다 봤다. 이제는 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 볼장 다 보다. 볼장 다 받고만 라고 이제는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아무 즐거움도 없이 돌아서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떨어지고 실점을 하니까 볼장 다 봤다고 경기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생활 터정은 결국 먹고 사는 겁니다. 먹자고 하는 짓이라고 말하듯이 이 생활 터전은 결국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시장에서 끝난다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장을 볼 줄 모르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서 굶어 죽던가 배가 고파 안달한다 할 뜻이니까 서울시장이고 특별시장이고 부산시장이고 이런 시장을 뽑는 선출하는 것도 결국 먹이를 잘 제공해주는 사람을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집값이 오르니까 좋다고 서울로 집값 잘 오르는 서울로 가자고 하지만 결국 능력 없는 사람은 서울서 살지도 못하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집값이 오를수록 자꾸 세금을 나가야 되니까 직업이 떨어지고 수입이 없어지는 사람은 서울서 살지도 못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직업도 잘 구하고 잘 구할 수 있고 집값도 잘 오를 수 있는 지역을 향해 서울을 향해 많이들 올라가는 사람도 있듯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서울이 도심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편리시설이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서울값이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듯이 결국은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사람들이 서울 운영을 잘해서 그런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시장 선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탁구라는 시장터, 결국은 이 탁구도 시장터입니다. 왜냐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물건을 주거니 받거니 물물 교환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탁구라는 시장터에서 내가 그거를 싸게 잘 살 수 있었다 하면은 가성비가 올라가는 거고 내가 별 물건도 아닌데 내가 돈을 많이 줬어. 내가 물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돈을 주고만 한데 하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득점을 잘하는 탁구에 득점을 잘하는 사람은 가성비가 올라가는 거고 쓸데없이 자꾸 떨어뜨리고 실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을 대표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탁구 국가대표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경쟁자를 뚫고 올라온 사람이 대표 선수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탁구도 치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슨 운동이다, 뭐 경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걸 시장 원리에 의해서 내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값도 싸냐, 이를 가성비 가치를 올리느냐, 가성비 가치를 내리느냐 하는 것은 내 실력에 따라서, 내 그 기술에 따라서 상대가 주눅이 드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탁구 선수는 탁구 라켓을 귀신처럼 잘 다루는 선수를 탁구 마당의 대표로 선발한다 이것입니다. 탁구장 내에서도 그렇고 이 경기는 무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에서 잘하면은 전국 경기에서 잘하면은 대표 선수로 발탁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하는 것이, 어쨌든 이것은 비유 표현법으로 예를 든 것이 불과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의 장터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말고 볼을 넘기고 볼을 받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물 교환에 하는 현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탁구볼을 다루는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 라켓의 성질을 일단 자기가 늘 보관하고 있는 라켓과 볼을 갖다가 성질을 잘 파악해서 오늘도 이와같이 라켓을 들고 다니고 치고 그러는,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라켓을 들고 다니지 말고 이 탁구 라켓의 면이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느냐 하는, 오늘 거든 1, 2, 3, 4, 5, 6, 7, 8 상중 하부의 그런 특성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런 걸 알고 열심히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라켓에 이 일자 라켓이나 이렇게 꺾어서 만드는 라켓이나 여기서 꺾기 타입의 이 라켓을 쥐었으면은 이 라켓의 성질을 갖다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고 뭘 그냥 자동으로 그냥 기계하듯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잡았으면은 이 잡은 이 성질에 대해서 또 라켓은 특수 비법을 또 달리 연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하나의 새로운 패턴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라켓을 가져서는 탁구 라켓의 나무 판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또 그것도 어느 종류가, 나무판에도 어느 종류가 있느냐, 카본이 들어갔느냐, 뭐가 들어갔느냐, 여러 가지 성질을 좀 알고, 그 다음에 러버 성질도 또 배우셔야 되고, 이런 같이 알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 기술이, 손기술이 들어가고 몸의 기술이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거나 쉬운 것이 없다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누차 겪으면서 사는 거지만 어디간도 쉬운 게 있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경쟁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수능 시험이 왜 쉽지 않으니까 너도 나도 잘한다고 말을 하는데 한번 그러면 경쟁을 붙여보자. 그럼 말로 붙여볼 수 없으니까 시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시험은 어차피 대학 수학을 위해서 시험 보는 거니까 수학 능력을 보는 거니까 수능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뭐 앉아서 스포츠를 할 이유도 없고 머리 싸움만 하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머리 싸움만 시키는 것이 수능 시험입니다. 그러면 머리 싸움만 잘하려면은 머리가 좋아야죠. 외우는 능력이 없으면 주입식 교육이다 하지만 결국은 외우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판단을 합니까? 무조건 다 외워야지. 수학 공식 외우지 못하고 어떻게 응용을 해가지고 고난도의 수학을 풀 수 있습니까? 외우지 않고. 외움이 바탕이 돼야 지혜롭게 발전하는 것이. 이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외워야 됩니다. 응? 탁구 기술, 탁구 라켓 성질, 또 자기 몸의 체질 여러 가지를 다 지금 스스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같이 탁구 라켓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 타구점 부위를 갖다가 상대의 타격에 맞대응을 해서 그러니까 내 혼자 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치는가 그럼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굴러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저 친구가 저렇게 나한테 굴렸는데 내가 그 굴리는 방향을 튀기는 방향이 앞으로 회전하면서 나가니까 그 회전 부위에서 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부르는 방향에 따라서 그걸 맞춰서 맞대응해야 한다. 말하자면 상대의 볼이 오니까 타구점을 대응 타구점, 말하자면 응전 타구점을 찾아 그 윗부분에 카스페이스 넷이나 기타 기술적 요리를 부과해야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상대방이 떨어뜨려서 못 받게 하는 그러한 실력 배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상 불평불만으로 토해내는 신세타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탁구가 안 돼? 왜 이렇게 매일 해도 안 돼? 매일 해도 안 될 때는 자기가 그만큼 시간상 여유가 없었다든가 금전상 여유가 없었다. 금전상 투자를 더 이상 못했다든가 맨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가지고 치면은 그 실력은 늘 수가 없습니다. 타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누굴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하고 동네 탁구나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는 애들하고 장난삼아 치는 동네 떡딱볼을 갖다가 칠 때는 그냥 됩니다. 그러나 선수급으로 들어와가지고는 그 가격으로 나가지도 않고 튀기지도 않고 스피드도 안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치면서 이걸 원망해봐야 안 된다 하는 거죠. 응? 그거는 자기 기준을 하에서 쳤으면은 애들하고 처음 손잡은 애들하고 칠 때는 그럼 똑딱똑딱 미니 탁구대에서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두 사람이 똑같은 실력에서 집에서 미니 탁구대 갖다 놓고서 칠 때는 하나의 고통이 없어요. 요것이 재미있다.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늘 남을 그렇게 치다 보면 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게 너무 한 사람하고 치니까 재미가 없네. 이래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되고 더 잘하는 사람을 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왜 이래 왜 나만 이래 못났어 이렇게 스스로 책망하고 그래서 살 수 있고 혹시 불만에 쌓여가지고 한스럽고 원망스러운 기분으로 살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탁구 실력도
일단은 내 기준으로 내가 이 정도 실력이다 그러면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불만을 하면 늘 그 탁구장에 가는 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오늘 이 정도에서 최고구나. 저 고수들 옆에서는 구경이나 하고 재밌게 그냥 웃고 즐기다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죠. 다른 말로 해서 표현하자면 장사꾼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라는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반대로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장사 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웃으면서 다니는 거지. 웃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으면 벌써 얼굴이 이렇게 떠가지고 사정사정하고 난리 법석을 치를 것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장사는 장사고 믿져야 본전이란 말도 말로 하듯이 망하지 않으려면은 믿져야 본전을 해야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탁구 세상에서도 믿져야 본전을 가야 되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쳐서는 안 되고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아야 승리를 쟁취한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게 처음에 약한 듯 보여주면 상대가 얕잡아 보고 슬슬 살살 약하게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을 가볍게 볼 수도 있다. 그때 중간점에서 기습 공격, 제실력 공격으로 선취적으로 선방하여서 승리를 끝에 가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진정한 장사꾼적 같은 탁구 장사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결혼 생활도 처음에는 남자가 길을 쓰고 돈 번다고 큰소리치고 몸이 강하다고 부인을 가볍게 보고 상대를 하던 그 사람들이 늘상 늙어서 죽어보자 하는 말이 있듯이 부인은 그 젊었을 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해 두고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했구나 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다가 노후에 다 일이 끝나고 은퇴하고 조용하면은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뭘로 보상을 해줄 것이냐 하고 말하듯이 우리 탁구 세상에서도 젊어서 고생, 늙어서 편안해진다 맞지요? 열심히 초보, 중급 때 열심히 해두면 고수 올라가면은 편안해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이 탁구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탁구 세상에 탁구 볼 때문에 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기면 즐겁고 지면 괴롭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루 이틀 견디지도 못합니다. 이기면 물론 즐겁고 저도
져서 즐겁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의 탁구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볼이 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물론 줄을 매달아서 떠 있으면 실제 줄을 안 매달아도 이 볼은 탁구 선수들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탁구를 치겠다는 사람들은만 탁구볼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은 이걸 갖다 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탁구볼의 입장에서도 이 탁구볼은 탁구 치는 사람들하고만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탁구볼은 탁구 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 탁구볼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올해는 탁구 세상에서 탁구와 이 라켓이 3박자가 딱딱 맞아서 상대의 근접을 용서하지 않고 이걸로 재치있게 요리해가면서 이 세파를 이겨내야 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삶은 거저주는 것이 아니고 탁구 실력도 거저주는 것이 아니고 거저준다고 생각하면 거지가 됩니다. 누가 내 탁구를 쳐주겠지. 복식게임에서 옆에 파트너가 내 역할을 다 해주겠지. 고수니까 내 역할을 다 해주겠지. 그러면 천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안 치고 있으면 고수도 안 치게 되는 겁니다. 안 치는 것이 아니라 못 치는 것이죠. 내가 3분의 1은 해줘야 이 고수도 실력 발휘하는 것이 내가 3분의 1도 못하고 계속 떨어뜨리고 있으면은 고수도 같이 죽자 이렇게 될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 혼자 열심히 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동분서주해야 동쪽에 있는 남자 서쪽에 있는 여자 한 사람 분주해야 되고 서쪽에 있는 사람도 달려야 그 집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지. 한 사람은 병들어 있는데 남자 혼자, 여자는 병들어 있고 남자 혼자 사업을 한다고 이리저리 되면 집안이 엉망이 돼가지고 남자 사업도 안 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닌다 하는 것이 인생 철학입니다. 우리는 생활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활기차게 돌아가기 위해서 사는 거죠. 생활은 리드미컬하게 생활을 강력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절대 조립할 수 없습니다. 이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인데 그 승리를 위해서 수단이 되는 것은 탁구 볼이자 이 라켓입니다. 이 볼은 탁구 선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또 이 볼이 있어야 되니까. 니꺼 내꺼 없이 이건 하나의 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볼만 가지고 치자는 자기 볼이 내 라켓에 맞고 내 손에 맞다 해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볼이든 어떤 라켓을 어떤 상대든 양악을 조리할 수 있도록 조리요리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어느 누가 와도 어떤 볼을 가지고 어떤 라켓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 배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라고 해서는 도딱듯이 10년 세월, 20년, 3년 도딱듯이 될 때까지 하산할 때까지 우리는 노력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냥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전부 각자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보자 하는 의미지, 뭐 꼭 그런 사람만 꼭 탁구 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수준에 따라서 계단에 1단계, 2단계, 3단계, 자기가 1단계에 올라 있으면은 1급이면 맞아. 탁구에서는 9부면은 9부답게 넣으면 되고, 3부면 3부답게 넣으면, 이렇게 칭하가 아무래도 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부수를 나눈 것입니다. 자기 부수에 맞게 놀라, 이런 뜻이지, 뭐, 그걸, 당신 9부밖에 안 돼. 이렇게, 칭하를 두기 위해서,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9부답게 놀면 되고, 1부는 일부들끼리 1부답게 놀면 된다. 하는 것을, 이건 스포츠 세계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전문가와 상대를 해서 세계대회에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대표 어릴 싹부터 키워져 올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재미난 이 심리적인 현상을 많이 말씀드리려 했으나 시간 관계상 또 간단하게 줄여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잘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아무 사심 없이 탁구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진솔하고 또 마음 다 써가면서 이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타구점도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심리적인 현상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아마 이 세상에 이렇게 탁구를 놓고서 설명을 자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채널에 들어오신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아무튼 끊지 마시고 계속 연이어서 이 1번부터 지금 못 본 거를 그 전에 방영됐던 영상을 다시 보고 싶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지나간 또 노하우가 있는지 또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전 체례를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관전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구 관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는 이 유용한 해설, 이것도 관전입니다. 탁구 치는 걸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잊지 말고 이 참 효과적이다 라고 마음에 든다 생각하실 때는 구독하기와 또 좋아요를 눌러서 이 채널이 영구히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협조가 나날이 발전되는 이 채널에 새로운 지식과 탁구의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이라 믿어보시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또 무료 상담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만이 최고입니다. 쓰러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낙오자가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조건 하에서 탁구도 치지만 탁구 치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기관리를 탁구 외에 자기관리를 잘하셔서 승승장구하시고 성공의 깃발을 높이 들어 돈 많은 부자가 되든 중산층 권위자가 되든
또 돈이 부족하더라도 평범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활기찬 사람이 다 아주 되도록 기대와 모든 갈망을 여러분들 앞에 드리면서 일단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만나기를 기대하며 건강하세요. 화이팅!